기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나 답답함을 느껴야 겨우 증상을 알 수 있어서 증세가 악화된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이염인데요. 중이염 환자는 환절기에 증가하는데 특히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소아의 75%가 3살 이전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중이염,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찬희 원장입니다.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를 찾아오는 환자 중에서 감기 다음으로 발병 빈도가 높은 질환인데요.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감염 질환이면서 항생제 사용이나 수술 치료가 필요한 가장 흔한 질환으로 소아 난청의 가장 빈번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중이염은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3세경까지는 약 70%의 유소아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중이염을 앓는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면서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난청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귀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까지의 내부 공간을 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이 공간은 점막으로 덮여 있고 공기로 채워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 중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 하는데요. 중이 공간은 달팽이관으로 소리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소리 전달이 잘 안 되어서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이염은 고막에 구멍이 없고 물만 차 있는 삼출성 중이염과 고막에 구멍이 있으면서 분비물이 나오는 화농성 중이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또한 경과 기간에 따라 3주 이내면 급성 중이염, 3주 이후 3개월 이내면 아급성 중이염,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중이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감염에 대한 면역 기능이 미숙하고 잦은 감기로 인해 코나 목이 부으면서 이관 기능의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관은 코와 귀를 이어주는 관으로 귀의 압력을 조절해주고 중이 분비물을 코 쪽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산 위에 올라가 귀가 먹먹할 때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키면 이 이관이 열리면서 귀의 압력을 조절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은 보통 3.5cm 정도 길이인데요. 유소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넓고 짧으며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이관을 열고 닫는 근육 발달도 미숙해서 이관을 통해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의 경우는 발열, 통증, 난청, 진물 등의 증상이 있는데요. 급성 중이염에서 일부는 중이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차 있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른 증상 없이 단순히 귀가 먹먹하다고만 느끼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이러한 증상을 스스로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의사 전달을 잘 하지 못하는 유소아의 경우는 발열을 동반한 감기 이후 귀를 자주 만지거나 잡아당기는 행동을 한다든지 평소보다 소리에 잘 반응을 못하는 경우 귀에 물이 나오는 경우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성 중이염의 경우는 고막에 천공이 생기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을 호소하고 귀에서 반복적으로 물이 나는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는 두통, 어지럼 등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주로 염증으로 인한 부종이나 삼출액에 의한 소리 전달이 안 되어 나타나는 전음성 난청이기 때문에 고막 천공이 없는 중이염의 경우는 대부분 염증이 회복되면 청력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데요. 만성 중이염에서처럼 고막에 천공이 있거나 고막 뒤쪽에 붙어 있는 이소골이라는 작은 소리를 전달하는 뼈가 손상된 경우는 수술적으로 고막 성형술, 이소골 재건술 등을 통해서 청력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달팽이관을 침범한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갈 수 있고 이 경우는 치료를 통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이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치료 방법이 틀린데요. 급성 중이염의 경우는 초기에 충분한 양의 적절한 항생제를 쓰는 것이 회복이나 합병증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고막에 천공이나 진물이 있을 때는 귀에 넣는 물약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막 안에 물이 차서 심한 통증과 두통, 고열이 있을 때는 고막 절개를 통해서 배농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중이염의 경우는 염증 제거와 재발 방지, 청력 회복, 그리고 합병증 방지를 위해서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통증, 발열, 진물이 나는 급성 중이염의 경우나 진물이 나는 만성 중이염의 경우는 항생제를 써줘야 하지만 단순히 중이 안에 물만 차 있는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는 항생제는 꼭 쓸 필요는 없고요. 고막 절개를 통해서 물을 배출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80에서 90%의 삼출성 중이염은 3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라 하고 자연 회복률이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해서 이때는 고막에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으로 인한 콧물, 코막힘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커서 잦은 중이염이 생기는 경우는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는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주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